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몸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인사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매주 이렇게 찾아뵈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돈 안 들고 효과 좋은 건강 비법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정말 특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오늘따라 속이 더부룩하네. 손발이 유난히 차갑네. 이럴 때 바로 약부터 찾으시나요?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먼저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우리 손 안에 숨겨진 작은 약국, 손지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지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그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손만 눌러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 비비면 몸이 따뜻해진다. 손바닥 비비고 얼굴에 대면 피로가 풀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냥 평범한 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손을 축소된 인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과 손가락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엄지손가락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검지는 대장, 중지는 심장, 약지는 3초 체온 조절과 관련 새끼손가락은 소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 가운데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아, 정말 그런가 싶으시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끝을 꾹 눌러보시면 가슴 쪽이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폐와 연결된 신경이 반응하는 거랍니다. 그럼 손을 누르는 게 왜 몸에 좋을까요? 이게 단순히 미신이나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운이 흐르는 길인데 이 길이 막히면 아프고 뚫리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락이 손에 특히 많이 모여 있어요. 손의 특정 부위를 눌러주면 그 자극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면서 해당 장기로 혈액과 영양분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손지압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나와요. 이게 나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그래서 손지압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합곡혈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주 머리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목덜미가 뻐근하거나 눈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눌러봐야 할 곳이 바로 합곡혈이에요. 합곡혈이 어디에 있냐면요. 엄지와 검지 사이 살짝 움푹 들어간 지점이에요. 손등 쪽에서 보면 두 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검지 쪽으로 조금 가면 푹 꺼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합곡혈이에요. 찾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한 손에 엄지와 검지를 쫙 벌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 살이 볼록 튀어나오죠? 그 볼록한 부분의 가장 높은 지점, 거기가 합곡혈이에요. 이제 어떻게 누르는지 알려드릴게요. 반대편 손의 엄지로 합곡혈을 찾아서 꾹 눌러보세요. 처음엔 살살, 그 다음엔 조금 더 세게. 제대로 된 자리를 누르면 약간 아픈데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바로 그 자리구나 싶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1분에서 2분 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에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래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그때 합곡혈을 눌러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5분도 안 되어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합곡혈의 또 다른 신기한 효과가 뭐냐면 치통에도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못 가는 상황이면 응급처치로 합곡혈을 눌러보세요. 물론 근본 치료는 치과에서 받으셔야 하지만 임시로 통증을 줄이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노궁혈이에요. 이건 특히 마음과 관련된 문제에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이런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노궁혈은 손바닥 한가운데 있어요. 찾는 방법이 간단해요. 중지를 구부려서 손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중지 끝이 닿는 지점, 그게 바로 노궁혈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바닥을 쫙 펴고 가로 세로로 선을 그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십자가의 교차점이 노궁혈이에요. 이 노궁혈을 누르는 방법은 합곡혈과 조금 달라요. 반대편 엄지로 꾹 누르는 것도 좋지만 손바닥 전체를 둥글게 돌리면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노궁혈을 2-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훨씬 잘 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갱년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 고생하셨는데 이 노궁혈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한 달 만에 잠을 훨씬 잘 주무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건 소화와 관련된 혈자리들이에요. 나이 드시면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게 소화 문제잖아요. 밥만 먹으면 체한다, 가스가 찬다, 변비가 심하다, 속이 쓰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손에는 소화와 관련된 혈자리들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손바닥 중앙 부분, 노궁혈 주변이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를 둥글게 돌리면서 마사지해주면 위장 기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손바닥 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소장과 관련된 혈자리예요. 여기를 눌러주면 소화 흡수가 좋아지고 가스도 덜 차요.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 손목과 가까운 쪽 살집 있는 부분도 중요해요. 여기는 비장 소화를 돕는 장기과 연결되어 있어서 눌러주면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향상돼요. 소화 관련 혈자리들을 누를 때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전이나 식후 1-2시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돌리면서 마사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십선혈이에요. 이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은 혈자리예요. 십선혈은 10개 손가락 끝에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손톱 뿌리 양쪽 모서리 부분이에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각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총 20개의 혈자리가 있는 거죠. 이 십선혈을 자극하면 뭐가 좋으냐면 첫째로 혈액순환이 확 좋아져요. 손발이 찬 분들, 수족냉증 있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둘째로는 면역력이 강해져요.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환절기에 자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십선혈 자극을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로는 뇌 기능이 활성화돼요. 손가락 끝에는 신경말단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십선혈 자극법은 간단해요.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거나 손톱 주변을 살살 비비듯 마사지하면 돼요. 한 손가락당 30초 정도씩, 총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추운 날 외출할 때 십선혈을 자극하고 나가면 손발이 금세 따뜻해져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눈 건강에 좋은 손지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눈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분, 손바닥 쪽에 눈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시원해져요. 그리고 검지 끝부분도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검지 끝을 살살 비비거나 꾹꾹 눌러주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손바닥을 비비거나 마사지해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그 따뜻한 손바닥을 감은 눈 위에 살짝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의 피로가 확 풀려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는 꼭 이렇게 눈 마사지를 해주세요. 노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6번째는 어깨와 목 결림에 좋은 손지압이에요. 나이 들수록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아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새끼손가락 바깥쪽 가장자리, 손톱 뿌리 부분에 소태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손등에서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뼈 사이에 움푹한 곳, 여기도 목과 어깨에 좋은 혈자리예요. 이 부분을 엄지로 지압해주면 뒷목의 뻐근함이 많이 나아져요. 특히 베개가 맞지 않아서 목이 아픈 날, 장시간 앉아 있어서 어깨가 결린 날에는 이 혈자리들을 꼭 눌러보세요.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손지압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TV 시청 시간을 활용하세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손지압을 해보세요. 특별히 집중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1시간 드라마 하나 보는 동안 손 전체를 마사지할 수 있어요. 둘째, 잠자리 들기 전 5분을 활용하세요. 침대에 누우셔서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손지압을 해보세요. 특히 노궁혈 마사지는 숙면에 정말 도움이 돼요. 마음도 편해지고 하루의 피로도 풀려요. 셋째, 외출 중에 활용하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때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손지압을 해보세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남들 눈에 띄지도 않아서 좋아요. 넷째, 식사 전후에 활용하세요.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소화 관련 혈자리를 마사지해주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그리고 식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도 손바닥 중앙을 살살 돌려가며 마사지해주면 편해져요. 다섯째, 운동 전후에 활용하세요.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기 전에 손 전체를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져요. 운동 후에도 마사지해주면 피로 회복이 빨라요. 주의사항과 올바른 방법. 손지압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힘 조절을 잘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적당해요. 아이고, 아파할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둘째, 시간을 지키세요. 한 혈자리당 1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그 부위가 무뎌질 수 있어요. 하루에 2-3번 정도가 좋아요. 셋째, 상처가 있는 곳은 피하세요. 손에 상처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세요. 상처가 악화될 수 있어요. 넷째, 임산부는 주의하세요. 특히 합곡혈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혹시 임신하신 딸이나 며느리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섯째, 심한 통증이나 증상은 병원에 가세요. 손지압은 예방과 완화에는 좋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계절별 손지압 활용법. 계절에 따라 손지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간 기능을 돕는 마사지를 하세요. 약지를 중심으로 마사지하면 간 해독에 도움이 돼요. 춘곤증 예방에도 좋아요. 여름에는 심장 기능을 돕는 마사지를 하세요. 중지와 노궁혈을 중심으로 마사지하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돼요. 가을에는 폐 기능을 돕는 마사지를 하세요.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마사지하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 겨울에는 신장 기능을 돕는 마사지를 하세요. 새끼손가락과 십선혈 마사지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손지압. 손지압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서로 손을 마사지해주면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함께 손지압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금세 따라 할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물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도 말씀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런 호르몬들이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또한 지압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손지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별로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쌓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느끼려면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하지만 어려울 건 없어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손지압의 장점이니까요. 처음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손지압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알람을 맞춰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합곡혈이에요. 머리 아플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합곡혈부터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노궁혈, 그 다음에 십선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혈자리를 정확히 못 찾아도 괜찮아요. 대충 그 부근을 마사지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의 비밀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요. 매일 5분씩만 투자하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이 혈자리가 특히 좋더라. 이런 효과를 봤다.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손지압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지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손지압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발지압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